슬기로운 의사생활 11화 리뷰 치용의 무리수. 슬기로운 의사생활 11화까지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치용의 급발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고 최종화에 대한 예상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용의 무리수. 최송화를 사이에 두고 연적이 되어버린 치용과 익준. 이번 11화는 그들의 보이지 않는 싸움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회차였습니다. 그런데 치용의 경우 그동안 보여줬던 배려심 있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고, 결론적으로는 치용의 행동들은 역효과를 불러오는 무리수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11화에서 두 가지 선을 넘는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첫째, 반말과 어깨 터치입니다. 송화가 치용을 병원에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치용은 생일 선물로 반말 한번 해도 되냐고 물었고, 송화는 머뭇거리다 선 안 넘는다 라는 치용의 약속에 반말을 허락합니다. 치용은 반말로 내일 보자고 하며 송화의 어깨를 터치합니다. 이 장면에 대해 연하남의 로맨틱한 접근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치용의 마음을 아는 송화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치용의 행동은 선을 넘었다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선을 넘는다는 것이 모호할 수 있지만 최소한 송화의 마음이 불편했음은 확실해 보입니다. 선을 넘지 않겠다고 해서 반말을 허락했더니 반말과 함께 예고되지 않은 스킨십까지 훅 들어와서 송화는 적지 않게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깨를 터치한다는 게 사실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상호 간에 호감이 있는 상황에서의 스킨십과 일방적인 호감인 상황에서의 스킨십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치용과 송화의 관계는 상호 호감보다는 일방적 호감에 가깝고, 더군다나 두 사람의 관계는 직장 동료이자 상하 관계가 분명한 상황입니다. 모르는 사이에서도 예의를 지켜야 하지만 아는 사이에서는 더욱 신경 써서 예의를 지켜줘야 하는데, 치용은 자신의 감정만을 앞세워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둘째, 술자리 게임 장면입니다. 치용이 곤란한 질문을 들은 익준의 흑기사를 자청하며 소주를 원샷한 뒤 최송화에게 이성적인 감정이 있었느냐고 물어봅니다. 노코멘트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익준의 대답은 예 혹은 아니요 밖에 없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이 질문은 치용에게 득보다는 실이 많은 질문 같습니다. 최송화에게 이성적인 감정이 있었느냐고 했을 때 이익준이 아니요 라고 대답한다면 익준이 자기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예 라고 대답한다면 익준의 마음을 대놓고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실 치용은 이미 익준의 속마음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런 질문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치용이 의도했던 것은 이익준이 최송화에게 이성적 감정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고 마음 놓고 최송화에게 대시하라는 것이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 이런 의도였다면 이익준에게 질문할 때 과거에 이성적 감정이 있었느냐고 묻기보다는 현재 최송화에게 이성적 감정이 있느냐고 물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주변 동료들 때문에라도 선을 한참 넘는 그런 질문은 하기 어려웠을 것 같지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치용의 질문 때문에 가장 난감한 사람은 익준보다는 송화입니다. 송화는 두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직장 동료들 앞에서 두 남자가 자신을 두고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걸 보는 것이 매우 불편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치용의 행동은 송화 입장에서 선을 이미 한참 넘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치용은 왜 이런 무리수를 두었을까요? 익준의 도발. 이번 치용의 무리수는 익준의 도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용의 첫 번째 무리수는 엘리베이터 씬 직후였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가는 성화와 치용이 탄 엘리베이터에 우연히 익준이 탑승합니다. 익준은 자연스럽게 송화의 옆에 밀착하고 내릴 때도 송화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갑니다. 이는 송화 입장에서 선을 넘은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평소 둘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볼 수 있는 범위 이내였죠. 하지만 아마 익준은 어느 정도 의도한 행동이었을 것 같습니다. 옆에 치용이 없었다면 굳이 밀착하여 송화의 옆에 자리 잡지 않았을 것이고, 어깨 터치도 보란듯이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익준은 치용이 있기에 엘리베이터에서 송화에게 밀착과 어깨 터치를 했고, 대화의 주도권도 순식간에 가져오면서 치용을 꽂아놓은 보릿자루로 만들어버립니다. 치용은 첫 출근 썰을 풀면서 송화와 대화를 막 시작하던 상황이었는데 익준이 들어오면서
감정 교류를 시도했던 대화도 끊기고 익준의 행동을 보며 표정도 굳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송하의 차 안에서 익준의 전화가 옵니다. 송하는 스피커폰이고 옆에 치용도 있다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고, 통화는 별 내용 없이 끝났지만 이따가 다시 통화하자면서 통화를 끝내죠. 이번 전화도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오면서 치용이 송하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이따 다시 통화하자 라는 걸 보면 자신은 함부로 하지 못하는 송하의 통화를 익준은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반말로 한다는 것에 치용은 질투심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씬에서의 울분도 합쳐지면서 치용은 무리수를 투척하게 됩니다. 치용은 익준이 했던 반말과 어깨 터치를 똑같이 하는데 성공하지만 송하 입장에서는 익준의 반말과 어깨 터치에서 느끼지 못했던 당혹스러움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있었던 신경외과 회식 자리에서 술자리 게임이 진행되고 송하는 치용의 행동 때문에 또다시 난감한 상황을 겪게 되죠. 노련한 여우 같았던 익준의 언행, 그런 익준의 도발에 넘어가 2번이나 선을 넘은 치용, 그리고 이런 상황 때문에 난감했던 송하는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속초로 떠나는 최송화. 11화 후반부에 최송화는 친구들을 불러놓고 속초로 가겠다고 합니다. 표면상의 이유는 휴식과 목 디스크의 치료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송하의 감정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11화 초반부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석평이 자신의 감정을 모르겠다고 하자 송하는 그럼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감정 정리가 안 된 송하의 상황에 대한 스스로의 대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슬슬 선을 넘으며 불편하게 하는 치용,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며 친구 그 이상이 되고 싶어하는 익준. 두 남자 사이에서 송하는 아직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송하의 해결 방안은 속초로 떠나는 것이었죠. 송하가 속초로 떠난다는 말을 들은 친구들은 다들 한마디씩 하지만 익준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먼 산만 바라봅니다. 아마 자신이 원인 제공을 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탓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속초로 간다는 소식을 들은 치용의 표정도 익준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네요. 치용 대 익준, 승자는? 송하가 속초로 떠난다는 결정을 내린 이상 단박에 치용과 익준의 승부가 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도 현재까지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송하의 마음에 더 가까운 것은 분명 익준인 것 같습니다. 치용은 이번 11화에서 무리수를 던지면서 점수가 꽤나 깎였을 것 같은데 치용의 감정 교류 접근을 차단하는 송하의 반응을 보면 짐작이 가능합니다. 11화 후반부에 치용은 송하에게 환자가 좀 너무한 것 같다며 감정 교류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송하는 치용의 말에 공감해주는 말은 전혀 없이 환자에 대한 오더만 주면서 일부러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익준은 진심을 담은 노래를 송하를 위해 불렀고 송하에게 그 마음은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익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노래방 번호를 직접 입력했던 것을 보면 아마도 그동안 송하를 생각하면서 여러 번 불렀던 노래이기에 번호를 외우고 있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최송화를 연기하는 배우 전미도는 익준이 불렀던 노래인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를 직접 불렀고 OST로 출시되었습니다. 이익준 역의 조정석이 아로하를 부른 데 이어 최송화 역의 전미도가 이 노래를 직접 부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곡의 가사를 살펴보면 99년에 처음 만난 뒤 서로의 감정 앞에 머뭇거리는 현재의 상황까지 매우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극중의 상황과 맞아떨어지길래 원곡이 있는 곡이 맞는지 한 번 더 찾아볼 정도였습니다. 가사 중에 그대가 흔들린데도 내가 잡을게요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익준은 가사처럼 다가가기를 시작했고 송하는 아직 응답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속초로 가면서 응답을 보려하고 있는 송하가 언제 어떤 식으로 응답할지 궁금하네요. 최종화에서 보고 싶은 장면들, 마지막 12화에서 나올 것 같은 그리고 보고 싶은 장면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겨울이 아팠을 때 정원의 방문. 정황상 안정원이 겨울이를 좋아한다는 것은 맞는 것 같고 이 둘이 어떤 식으로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겨울이가 알레르기 반응으로 응급실에 있었을 때
안정원이 문자를 보냈었는데 저는 안정원이 직접 다녀갔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화에서 정원이 아픈 겨울을 보러 왔던 장면을 보여주면서 장겨울에 대한 안정원의 시선과 감정을 가감없이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송화의 감정선과 과거 서사. 이익준의 과거 서사와 감정선은 이미 꽤나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에 비해 최송화의 과거 서사와 감정선은 다소 적게 드러났습니다. 천만남을 회상하는 장면 이외에는 나온 게 별로 없는데 최종화에서 최송화의 감정선과 과거 서사가 어느 정도는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익준의 결혼, 이혼 소식에 대한 과거 송화의 솔직한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정원의 신부 포기. 정원 어머니의 부탁을 받은 겨울의 설득과 그에 따른 정원의 반응, 그리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겨울의 소원대로 겨울 정원이 첫 키스를 할지도 궁금하면서 기대됩니다. 석형 미나. 미나의 고백 이후로 둘의 사이는 별 진전이 없는 듯 했습니다. 시즌1이 마무리되기 전에 석형 미나도 어느 정도는 진도를 좀 나가 주어야 할 텐데 아직 그들의 서사가 충분히 나오지 않은 것 같아 애가 타네요. 석형이 미나의 고백을 바로 받아들이는 것은 좀 이상할 것 같고 석형의 마음이 어떤지 정도는 넌지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양회장의 유언. 석형은 미나보다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양회장의 유언은 어떤 내용이고 양회장의 죽음 이후에 석형의 어머니는 행복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지분과 유산을 상간녀와 그 아이에게 상당 부분 준다는 내용이 예상되는데 지루한 법정 싸움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